시와 산책 이후 4년 만의 신작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한정원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은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북카페에서 이전에 시도 화요일에 소개한 적이 있고 또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 이 제목에 대해서도 우리 화요일 시인분들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북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혹시? 네,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저도 카페인이기 때문에 늘 챙겨 듣거든요, 이 어머, 프로를. 진짜요? 만약에 제 시간에 못 들으면 제 방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듣던 방송에 제가 나오니까 마치 텔레비전에 제가 나온 것처럼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기분이고, 네, 와. 고은 작가님도 되게 뵙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만났어요. 네. 저희는 북카페에서 한정원 시인님 문장을 이렇게 가끔 소개하기도 했었지만 또 이렇게 직접 초대석에 모신 것은 처음이라서 많이 설렙니다. 카페인 분들도 지금 이 책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오늘 방송 듣고 또 바로 읽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사연으로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 준비될 예정이고요. 아직 무엇을 그릴지 이런 것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정원 시인님은 뭘 그린다는 거지? 하실 수도 있는데 잠시 후에 한정원 시인님이 네. 뭔가를 그리게 되실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 이게 무슨 뜻이야 했다고 했는데 네. 여기 보면 8월 7일자 조금 사랑하기라는 글에서 네. 여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제목이 나온 그 표현이 있습니다. 네.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다. 세 번을 거쳐온 마음은 미약하지만 또 한껏 사랑할 수 없으면 조금 사랑하면 되지 하는 그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월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인용을 하시면서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는 그런 달이다라고도 했는데 이 8월을 배정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고르신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시의적절 시리즈 중에서. 아마 다른 분들은 고르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좋아하는 계절을 부여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대표님께서 8월에 대해서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주셨어요. 콕 집어서 8월. 네. 근데 네.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을과 겨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시와 산책에서 네. 이미 적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적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것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마침 8월을 제안을 주셔서 네. 흡족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8월을 이렇게 묶어내셨습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권의 책으로 8월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묶고 나니까 마음이 좀 어떻게 달라졌을지 좀 궁금해요. 어떤 무늬가 생겼을지 네. 시인의 마음에. 제가 제목도 그 구절이 제목이 된 것인데 제목도 제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겨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더 편하고 무엇을 하든지 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데 네. 반대로 여름은 좀 힘든 계절인 것 같아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뭔가 약간 계절과 불화한다는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은 조금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고 어서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계절이었는데 8월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글을 써야 하니까 네. 그렇게 싫다라는 말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그렇지 않지만 여름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름에도 그 고유한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는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싫어하는 계절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좀 뭐랄까 그 모든 아름다움을 약간 부정하는 태도처럼 느껴져서 네. 그러지 말고 한번 나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으려고 노력해보자라고 했었고, 비록 내가 이 여름을 사랑하려고 하면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는 하지 않아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제목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한 권을 쓰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절대로 좋아지지는 않는데. 슬퍼. 네.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8월 담당자세요. 지금 시의적절에서 8월 담당자. 네네. 네. 그렇죠. 8월을 지금 딱 지키고 계신 느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라고 하시고 지금 들려주신 얘기 덕분에 사실은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하셔도 그래도 이 마음으로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상이 좀 달라 보일 것 같은 느낌? 꼭 8월이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내가 조금 싫다는 감정에 가려서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네.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이전보다는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카페이님들 지금 너무너무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반가움의 비명소리. 박윤영님. 깍! 한정원 작가님께서 나오셨다니요. 제가 시와 산책 읽고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물을 많이 했어요. 하고 사연을 주시기도 했고요. 이나라님도요. 코로나를 지나던 시절에 시와 산책 읽고 필사하고 낭독하면서 지냈거든요. 이 고운 글을 쓰신 작가님 어떤 분일까 상상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더 반갑고 카페인이라고 하시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고 지금 놓치고 싶지 않아서 보라도 급히 켰다고 하십니다. 단정하고 섬세한 글들과 시인님 모습도 닮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제 얼굴이 보이나요? 그럼요. 지금 한번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보시면 네, 화면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돌리셔서 다양한 각도로 나가고 있어요. 네. 가끔 요 각도 말고 저 각도도 보여드리고 싶다 하면 고개 그렇게 돌리셔도 됩니다. 네, 지금 계속 잘 보이시는 각도로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산문, 이전 산문집 읽고서 시인님 산문의 매력에도 빠지신 분들이 워낙 많은데 시의 매력과 또 다른 산문의 매력. A4 용지 반 정도 되는 분량 쓰는데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쓸 때 사전을 먼저 띄워두고 뭔가 단어가 기억이 나면 일일이 사전을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어 말고 조금 내가 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낱말 말고 좀 낯선 단어가 없을까를 항상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독자분들이 술술술 읽도록 만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저의 취향이 그냥 그렇게 술술술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멈추고 이 단어 굉장히 낯설구나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부터도 쓸 때 조금 그렇게 항상 새로운 단어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찾아보는 기질이라서 그렇게 단어를 뭐 유의어, 반의어까지 일일이 찾다 보니까 조금 문장을 쓸 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즐기시는 거잖아요. 고통스럽기는 해요. 즐긴다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만두실 생각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다른 분들처럼 쭉 쓰고 나중에 퇴고하면서 이제 단어를 바꾸는 그런 방법이면 조금 효율적으로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고은 작가님은 그런 식으로 쓰시죠. 그런 식으로 써야겠죠, 소설은? 소설을 쓸 때는 그렇죠.
그쵸. 예, 소설을 쓸 때는 그쵸.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쓰지만 사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어떤 욕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음.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사실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그 단어들이 나를 거느리는 건진 음. 모르겠지만 그 운용할 수 있는 단어, 함께 친해질 수 있는 단어가 제한적이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모국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글 쓰면 쓸수록 하게 되지 않나요? 저도 좀 그런 편이어서 네. 일부러 노력하고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손에 안 닿던 데서 뭔가를 하나 쫙 보이지 않는 서랍을 열어서 딱 단어를 하나 싱싱한 거를 건져 올리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그쵸? 맞아요. 그런 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산문집 읽으면서도 밑줄 그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푸른 몽고점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네, 네. 이런 비유 같은 것들은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여러 이미지나 단어들을 그 사이를 계속 이렇게 유영하다가 발견한 것들이 뭐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그 여정을 계속 저는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하셨으면 전통 한정원 시인님의 전통적인 방식을 네. 저는 조금은 지켜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니까. 그렇지만 독자들은 기다릴 수도 있고 네. 물론 모르겠네요. 밖에 계신 편집자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죠. 네, 조금 더 빠르게 네. 해서 다음 네. 책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독자로서도 들기도 하지만 네. 아마 이런저런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독자분들은 아마 그냥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선규님, 여름과 불화하는 느낌이란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겨울인간 1인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계절에 대한 얘기들. 이번 책 내시고 나서. 네, 절반은 나도 좋아하지 않는 계절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네 번째라도 사랑해 보겠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름은 원래 좋아하는 계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좀 것 친해져 같아요.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자부심을 표현하면서. 네. 저는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한정원의 8월 이 책을 펼쳐보면 8월 1일자에 등장하는 것이 종소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종소리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여름의 소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맨 마지막 글, 이 책에 묶인 맨 마지막 글에도 보면 문 여는 감각 얘기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도 소리 얘기가 나옵니다. 문 이렇게 뭐 네. 밀거나 당기라는 말 말고 착한 여다지문 옆으로 여는 착한 여다지문이 삐걱하는 이렇게 뭔가 찍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촉각을 딱 느끼게도 하면서 열릴 때라는 감각을 쓰셔서 작가님이 8월을 소리로 열고 소리로 닫으셨구나. 소리로 되게 많은 세상을 또 감각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새삼 또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굉장히 소리에 집중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방금 마지막 글 얘기해 주셨지만 거기 드르륵이라는 소리를 넣어야 돼라고 의식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냥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소리들이 많이 떠올리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소리에 조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운드. 그래서 소리 채집을 어떻게 하세요? 일상에서.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좋고 음악이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만 굳이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사운드를 고를 것 같거든요. 음악보다는. 네. 그래서 뭔가 정제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세상의 소리들이 저한테 막 쏟아져 오잖아요. 네. 걷거나 그냥 집에 가만히 있더라도 그런 소리들이 뭐랄까 저에게는 굉장히 하나하나가 귀하고 애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애잔하게. 왜냐하면 이제 어떤 뭔가가 죽어 있으면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근데 뭔가 소리가 난다는 건 아직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 저 바람이 살아있구나.
그런 소리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소리를. 살아있음의 신호인 거네요. 네. 그럼 당연히 귀를 기울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이 북카페 초대석의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어깨 퀴즈 오늘 문제입니다. 여름은 이것이 좋은 계절이기도 하죠. 햇빛에 가려 어두운 쪽을 말합니다. 음지응달이라고도 하지요. 불투명한 물체에 가려 빛이 닿지 않는 상태 또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말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햇빛에 가려 어두운 쪽을 말한다. 두 글자라고 하셨는데 힌트 더 주실 수 있나요? 힌트, 특히 나무에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에 이것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카페인들 이쯤 되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도 좋고 아주 창의적인 오답도 저희는 환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45 문자 혹은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음악 듣고 갈게요. 어떤 음악 가지고 오셨나요? 여유와 설빈의 밤하늘의 별들처럼. 네, 좋아하시는 곡이신 거죠? 이 곡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주 최근에. 네. 그런데 듣자마자 그 지난 여름에 타계하신 김민기 선생님의 왠지 노랫말이나 목소리가 떠오르게 하는 네.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같이 듣고 싶었어요. 이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여름을 위한 단 한 권의 읽을 거리 난다에서 펴낸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을 품고 오신 한정원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895 쓰시는 카페이님이 5월부터 시의적절 시리즈 매달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라고 네. 하셨어요. 5월부터 놓친 지난 4달간의 것도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네. 4월까지도. 그리고 많은 카페이님들이 지금 정답 주고 계신데요. 양지우 카페이님 사연 네. 보이세요? 한번 네.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답으로 뛰어가고 싶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 모자의 의지에 걷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이런 풍경도 이제 추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뜨거운 햇볕 아래 모자에 의지해서 걷는 거. 그래서 저는 근데 네. 지금 계신 곳은 비가 내리지 않나 봐요. 저는 비가 오던데 밖에. 아 진짜요? 네. 지금 밖에 우산 비가 쓰고 왔거든요. 저는 여기는 엉뚱한 떨어진 별 같아요. 지금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산을 쓰고 오신 거군요. 네. 비가 오더라고요. 이번 책에 우산에 대한 단상 들려주신 부분도 너무 심쿵해가지고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심쿵? 우산이 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산이 되는가. 맞아요. 네. 네. 네, 그냥 우산에 대해서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근데 그 글은 비에 대해서 조금 써보고 싶었는데 네. 비나 장마? 근데 저는 여름 비 장마라고 하면 조금 더 밝은 이야기보다는 어두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먼저 생각이 나서 또 그 1년 전에 네. 그런 슬픈 일도 있었고 맞아요. 그 지하에 있다가 그렇게 그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그쵸 재난이 상황이 많이 있었죠. 지지난해 특히 있어서 저도 이번 여름 지나면서도 북카페에서 몇 번 얘기 드렸지만 특히 우리 이제 재난 방송 같은 것들도 안내해드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오는 빈도수가 이제 여름이 되면 또 많아지기도 하니까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비의 무게 부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내가 거기 있지 않다고 해서 다행일 수 없다. 거기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울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연결된 감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름 앞두고 또 걱정되는 마음이 울컥 솟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마음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태풍이나 장마가 올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심한 그런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뭔가 좀 주시하게 되기도 네, 하고. 불안해요. 가을 맞아. 장마가 항상 더 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보면서도 지금 얘기하셨던 어떤 햇빛이니 뭐 뜨거운 뭐 온도니 바람이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약간 좀 이변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또 몇 년 반복되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보시면서 무게감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사진도 곳곳에 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직접 찍으신 사진들이잖아요. 네. 사진 넣고 또 시 넣고 또 이렇게 또 산문 넣고 하면서 그 배치도 작가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이번 책은 그렇게 했고요. 제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떤 것으로 채울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마치 일기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일기 쓰듯이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사진을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기를 글로 기록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게을러서. 하지만 사진은 매일 찍거든요. 네. 그래서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제가 마주치는 풍경들이나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편이고 크게 애써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눈을 사로잡는 이미지를 순간순간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일기 쓰기와 같은 행위가 사진 찍기이기 때문에 꼭 사진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좋아하거나 그런 사진보다는 되도록이면 여름과 어울리는 이미지들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름과 어울리는 이미지지만 작가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작가님의 그 마음의 흐름도 독자분들이 네. 느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한정원 작가님, 한정원 시인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또 이제 이게 여름의 이미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네. 그래서 사진 배치할 때도 네. 항상 앞 뒤를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본다고 가정할 때 비슷한 정서 혹은 약간 어긋나는 정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글과 사진 모두. 와, 이렇게 작업하신 것은 작가님께도 첫 책인 거죠. 이번 책이. 이렇게 뭔가 배치까지 근데 사진을. 첫 번째 산문집도 네. 저는 산문집이 이제 그 산문의 모음집이기는 하나 저에게는 그냥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한 씬 한 씬이 모여서 이제 한 편의 영화가 되는 것인데 그 한 씬 한 씬 다 이유가 있고 네. 또 이렇게 고저가 있잖아요. 그쵸. 감정의 고저가.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산문집으로 묶어낼 때도 그냥 한 편 한 편을 뭐 대략적으로 배치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한 편의 영화라면 여기에서는 짧은 시로 가는 게 낫겠다. 여기에서는 이미지로 가는 게 낫겠다. 네. 그런 계산을 조금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순서를 뒤집은 것 같아요. 이번 책도. 그렇군요. 그중에서 한 편을 작가님이 골라오셨습니다. 작가님 목소리로 이 책의 일부를 좀 만나볼 건데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정주라는 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작가님 목소리로 낭독 듣고 갈게요. 정주는 정하거나 약속한 곳에 자리를 잡는 삶을 뜻한다. 떠도는 삶의 반대편에 있는 낱말이다. 이것은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수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는 처음에 정주를 하나의 집 혹은 수도회에서 평생 머무는 것이라 이해했다.
그런데 세세히 찾아보니 그보다 훨씬 깊은 개념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정주는 외적 정주와 내적 정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외적 정주는 내가 이해한 대로 같은 장소에 몸이 머무르는 것이다. 반면에 내적 정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장소의 범주이다. 마음에서 머무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중 안셀름 그린 신부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자신에게 머무르는 것, 스스로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만족이나 해답이 바깥에 있다는 착각을 이겨내라고, 모자라는 자신 안에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머무르라고, 그것이 정주라고. 그 말에 나는 다 들통난 기분. 그래, 나는 나를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통틀어 제일 지긋지긋한 사람은 바로 나인 것이다. 먼 데서 유토피아를 찾는 것이다. 아무리 멀리 가도 나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나의 유토피아는 나의 폐허에 있는데.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에서 정주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한정원 시인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낭독해 주시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니까 작가님 목소리 낭독해 주시는 게 무슨 악기 연주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악기요? 네, 약간 리듬을 타시면서 읽으시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조금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북카페 들으시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직접 목소리로 읽어주신 경험은 어떠셨나요? 계속 읽고 싶어요. 연주가 시작된 느낌, 그렇죠. 저도 계속 듣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골라오셨고 저희에게 이렇게 살짝 또 한 부분을 읽어주셨습니다. 왜 이 부분을 저희에게 목소리로 읽어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동안 북토크를 다니면서 독자분들이 읽어주기를 바라시는 글들이 조금 몇 편으로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파도가 없다면이라는 그 파도 네. 글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산책시키는 개들에 대한 글, 무거운 기쁨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정주를 많이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약간 기혼자분들이나 네. 그 남편과 아이가 있으신 분은 엄청나게 공감을 하시면서 나도 정말 정주가 어렵다. 네.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생활 밀착적으로 지금 이렇게 활용된 사례를 네. 기혼자라는 단어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새롭네요. 이 정주라는 단어, 저도 이 글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 제일 좋았던 부분 저는 어디였냐면 그 말에 나는 다 들통난 기분. 이 부분. 의외의 부분이네. 의외예요? 저는 이 들통났다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진짜 들통난 기분이 있잖아요. 그 기분이 이 뭔가 잔잔한 마음 속에서 이렇게 딱 등장했을 때 그 산뜻한 충격 같은 거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깨달음이 나오죠. 나의 유토피아는 나의 폐허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자꾸 곱씹게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말은 앞에 제가 인용했던 다른 유디트 살란스키라는 작가의 말을 인용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따와서 이어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정주까지 이렇게 듣고 왔고요. 여기서 한 곡 듣고 그리고 작가님 어떤 북카페 에디션 준비해 주실지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오신 곡은 제가 생각의 여름의 곡 골라오셨죠? 맞아요. 원경이라는 곡인데 이 곡을 들으면 그 바다 소리와 파도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고르게 됐고 혹시 올해 아직 바다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노래로나마 그 소리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네,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을 품고 오신 한정원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630 쓰시는 카페이님이 오늘 아침에도 작가님의 시와 산책 읽었는데 시선이 참 따뜻하고 섬세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의 책을 알게 되어 좋아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수정님, 정돈된 어휘와 문장을 차분한 목소리로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비오는 오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려서 행복을 느끼신다고 사연 주셨고요. 한정옥님은 뜨거운 주차장에서 못 내리고 듣고 있어요. 내 마음의 정주 기억할게요. 라고. 정주 지금 주차장에서 지금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 그 수록된 사진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아까 작가님이 이제 일기 쓰듯이 포착하신 순간들 8월 3일자에 꿈의 꽁무니라는 두 컷의 사진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사진은 어떤 기차역 철로 풍경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뭔가 굽은 도로에서 노루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뒷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사진들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 찍던 순간에 작가님 모습을 좀 그려보고 싶어서요. 이 사진과 그 앞에 실은 종소리라는 글이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진은 교토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찍었어요. 근데 그 앞에 종소리란 글도 제가 교토에서 어느 날 숙소에 누워 있다가 마침 그 숙소가 절 앞이었기 때문에 종소리가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던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글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글의 마지막에서 제가 이제 다시 잠으로 빠져든다, 침묵으로 소리의 본향으로 빠져든다라고 끝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는 왠지 그 연장선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재미로. 네. 그래서 마치 그 잠에 빠진 이후에 꿈속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사진을 여기에 배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진은 교토이고 그 오른쪽의 사슴은 나라에서 찍은 사슴이었어요. 근데 이제 뒷모습을 보이면서 네. 무리 속에 있지 않고 혼자 어디 숲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한 마리가. 그래서 저는 뒷모습이 항상 그렇게 시선을 오래 두게 되고 네.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뒷모습이거나 이미 사라진 후에 어떤 것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책에 보면 파도라는 시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배열 자체가 이건 뭐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직접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8월 20일에 수록된 시 파도. 배열 자체가 정말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네. 제가 조금 재밌게 힘 빼고 그렇게 쓴 글과 사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파도라는 시였고 네. 또 사진으로는 구름이라고 한 구름 네. 사진이 구름이 옆으로 길어서 네.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는 제가 예전에 이미지로 떠올리기를 바다 앞에서 이제 어떤 시를 아주 조각조각 낸 다음에 종이 같은 것을 조각조각 낸 다음에 바다 앞에 두면 파도가 칠 때마다 그 종이가 파도에 밀려서 사라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둘씩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시가 다 와해되고 난 다음에 몇 개는 남을 텐데 몇 개의 그 단어 음절이 남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쭉 카메라를 두고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찍어서 QR코드를 이 책에 실으면 어떨까 영상으로 찍어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걸 글자로라도 표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최대한 보이도록 했던 것 같아요. QR코드까지 가지 않아도 저는 이 글자만으로도 네. 좀 작가님이 의도하신, 시인님이 의도하신 얘기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파도라는 시를 보면 맨 아랫줄을 보면 마치 내 발이 있는 곳인 것 같은 곳이죠. 네네. 해당 화가 피었다 모래밭에라고 돼 있지만 이것이 마치 꽃줄기가 올라가듯이 혹은 파도에 밀려가듯이 앞으로 이 글자들이 쭉 가면서 좀 사라진 자리도 있고 또 새로운 느낌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편이 한 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인님들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느낌을 강조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저는 8월 21일자 사진도 굉장히 매혹적이었는데 접촉이라는 네. 사진이었어요. 제가 좀 살짝 들고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걸려 있는 그 옷걸이에 걸린 옷 두 개가 살짝 맞닿아 있고 그리고 옆에는 나뭇잎들이 또 살짝 이렇게 맞닿아 있는 느낌의 풍경 두 개가 있어요. 이 배치의 마음도 궁금해요. 파도에서 접촉으로 뭔가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약간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했다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그런 의도 속에 있지는 않았고 네. 어떨 때는 그냥 저의 무의식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정확히 어떤 이유로 그 사진을 거기에 배치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옷 두 개, 반팔 셔츠 두 개가 또 하나는 흰색이고 검은색이라서 이렇게 정반대되는 색깔 두 개가 이렇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것과 또 오른쪽에서는 이제 나뭇잎들이 맞닿아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생각은 못하고 저는 구멍에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벌레가 이제 갉아먹은 거니까 벌레와 나뭇잎의 접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진만 있었고요. 모든 사진만 있었고 제목은 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자님께서 사진에 제목을 달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제목을 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과 너무 직접적인 제목은 달지 말고 네. 조금 시 같은 제목을 달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이라는 말을 저도 후에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가 그냥 독자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면 앞에 파도라는 시가 이렇게 뭔가 밀려가고 저쪽으로 이동되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제가 모래밭에서 해변에서 그 순간을 목도했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손을 뻗어서 잡고 싶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잡지 못하겠지만 거기에 뭔가 손을 얹고 싶은, 접촉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것만 같아서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촉, 뭔가 그 뒤에 나 대신 사물들이 혹은 다른 생물들이 접촉하는 걸로 이어져서 이게 또 주는 희열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할 걸 그랬어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의 자유인 거죠. 독자들의 자유. 네. 작가님이 이 8월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나신 후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어떤 시간 감각, 계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가 보다라고 느꼈던 것이 아까 음악 나갈 때 저에게 봄에 태어나셨죠? 이러신 거예요. 한정원 작가님이. 네. 그래서 제가 봄에 태어날 걸 이런 작가님의 생각을 죄송합니다. 봄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좀 다시 전달을 하긴 했지만 그런 무언가가 생겨나는 시간, 계절에 좀 더 관심을 많이 품게 되신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저는 항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계절에 태어났을까를 좀 원래 좀 궁금해하고 혼자 추측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맞나요? 제가 네? 잘 맞아요? 근데 제가 고은 작가님한테 봄에 태어났죠라고 물은 걸 보면 틀린 것 그게 같은데 잘 맞지 않으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는 고은 작가님의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가 굉장히 밝고 환해서 저는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을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요.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곧 가을이
오는 거잖아요. 네. 가을에 근데 어떤 소리를 또 기다리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을은 이게 제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 계절이기도 해요. 근데 또 여기에서도 조금 저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 9월이나 10월에 그 붉은 단풍이 막 피어날 때의 네. 가을은 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음. 그 붉은빛이 가끔은 저는 좀 약간 벅찬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 어떤 가을을 더 좋아하냐면 11월에 그 나뭇잎이 다 져서 네. 바닥에 있을 때 그런 약간 더 쓸쓸한 느낌의 가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가을 중에서도 소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네요. 낙엽을 음, 밟는 소리 음, 자체가 나기 때문에 또 소리 측면에서도 소리가 그렇네요. 나는 곳으로 좀 더 가신 것이 아닐까 네. 싶기도 합니다. 작가님이 또 그려내시는 가을, 겨울 뭐 많이 이미 음, 쓰시기도 했지만 또 2024년의 가을은 처음 이제 맞이하시는 거니까요. 그것도 네.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음, 만약에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 아니라 어떤 월에 대해서 쓸 수 있다면 한 달 단위로 쓸 수 있다면 어디에 대해서 쓰실지도 궁금해요. 선택할 수 있다면? 또 글을 쓴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언젠가요? 쓰고 싶지 않지만 네. 글로 써야 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는 13월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와, 이 세상에 없는 13월에 네. 대해서 혹시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어, 이거 세상의 모든 독자들과 편집자분들이 너무나 벌써부터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얘기인데요. 책은 못 쓸 것 같고 한 편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편 쓸 수 있다. 13월에 대해서. 13월을 어디에 배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다면. 어, 글쎄, 이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저는 약간 다시 에세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이 가서 네. 내가 만약에 13월에 대해서 쓴다면 어, 완벽하게 상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음, 픽션으로. 어,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울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더 얘기 들을수록. 그런데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뭐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네. 거니까요. 얘기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쯤에서 우리 정답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무엇인지 한정원 작가님 알려주시죠. 네. 햇빛에 가려 어두운 쪽 정답은 그늘입니다. 그늘입니다. 그늘 맞히신 분들 박윤영님, 정대훈님 그리고 2069 쓰시는 카페이님 세 분께 오늘의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북카페 에디션은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건가요? 어떤 그림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종을 그릴까 봐요. 종. 네, 어, 종소리에 나오는 종.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그리기 쉬울 것 같아서. 원래 이 책에도 나오지만 코끼리도 살짝 네, 생각하셨는데 코끼리에서 종으로 바뀐 이유가 네, 제작 과정의 네. 어려움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네, 코끼리인 듯한 종. 뭐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어, 소리도 좋아하니까.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여름의 빛이 매미 소리로 변신했다고 상상한 그날로부터 그 소리가 환호성으로 들리고 있다. 반짝이는 소리, 여름을 호위하는 소리라고 쓰신 부분이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밑줄을 많이 그어뒀는데 어떤 빛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여름이든 가을이든. 근데 그것을 소리로 변환하는 장치를 작가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또 감정까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게 글의 힘이구나 느꼈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매미에 대해서, 그 소리에 대해서. 매미 소리에 대해서. 네, 이전에는 그렇지 못하다가 내가 여름을 조금 더 정성 들여 들여다보고 사랑해 보자라고 생각한 다음부터 네. 그 소리가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군요. 한정원 시인님이 이건 진짜 싫어라고 얘기하시는 순간도 있긴 있는 거죠. 싫은 순간이 있기는 한데요. 그걸 말로 꺼내는 것은
조금 주저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싫다라고 말하면 진짜 진짜 싫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음. 그냥 싫다고 모르겠어요. 말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네. 제가 의식하는 한은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고 음. 그냥 생각만 잠깐 하다가 빨리 떨쳐내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 때, 만약 독자의 질문인 겁니다. 만약에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 때 그 단어 말고 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좀 덜 좋아하는 것? 네, 친하지 않다? 친하진 않지만 네. 혹은 존중하는 제가 뜻으로. 제목에 쓴 것처럼 네. 몇 번째다 뭐 이런 식으로 와, 돌려서. 이런 마음의 태도 자체가 이게 비밀이구나 싶기도 해요. 약간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이제 싫다는 말도 좋다는 말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금 저는 유예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싫다고 해도 언젠가 다른 순간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고 그쵸. 또 그 반대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싫은 것은 조금 묵혀두고 좀 두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묵혀두고 두고 보고 약간 주저하고 좀 유예하는 마음. 요 느낌들을 제 삶에 많이 좀 들여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 한정원 시인님과 얘기하는 동안 내내 들었습니다.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오늘 끝곡은 무엇을 네. 준비하셨나요? 네, 끝곡은 알레프가 민기뉴라는 가수와 함께 부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곡입니다. 네, 좋아하시는 곡이죠. 이것도 최근에 알았던 어. 곡인데요. 이 곡은 가사 때문에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나오는 가사가 카페인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고은 작가님에게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저한테 들려주고 싶은 어떤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이 네. 끊기기 전에 그럼 저희가 음악을 들으려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또 와주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